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1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등록면허세의 세율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의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요,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이라고 하는 건 일정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액 6,000원이죠.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해서 6,000원이 안 되게 되면 6,00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등록면허세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다가 역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죠?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거기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터 살펴봅니다. 부동산 등기. 순수한 등록면허세가 되겠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1000분의 8. 원래 취득세에서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근데 과거에 취득세는 냈고 보존 등기만 할 때 등록세를 안 냈다면 이렇게 1000분의 8을 징수하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이전 등기인데 거기 유상입니다.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유상 이전. 대가성을 지급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거는 1000분의 20입니다. 2%.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데 여기는 증여는 1000분의 15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1000분의 8입니다. 거기 나왔죠? 무상일 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되겠고 상속일 때는 1000분의 8로 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물건은 이런 겁니다. 지상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익 물건입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민법에서 용익 물건이라고 하죠. 용익 물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러한 지상권은 과표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요. 과표는 부동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역지가액입니다. 전세권은 과표가 전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금액의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1000분의 2를 해서 6,000원이 안 되게 되면 6,000원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볼까요? 저당권. 저당권은 과표가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의 역시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0.02%가 되겠죠. 1000분의 2. 1000분의 0.2%. 2%가 아니라 0.2%입니다. 0.2%.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있고요.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고요. 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가등기는 과표가 부동산 가액입니다. 부동산 가액. 여기에 다 1000분의 2입니다. 0.2%. 가압류는 채권 금액입니다.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되겠죠. 역시 가처분도 채권금액이 되겠고요. 경매신청도 채권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채권금액이고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해서 1000분의 2가 되는데 계산한 금액이 6,000원이 안 되게 되면 과세 최저한입니다. 6,000원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마번에 보니까 그 밖의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죠. 거기 그 밖의 등기는 쓰세요. 한 건당 6,000원. 말소등기 같은 겁니다. 말소등기. 말소등기.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빌려온 돈 갚으면 말소등기 할 때 한 건당 6,000원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선박등기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차량 등록 같은 것도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 6번 법인 등기 나와 있죠. 법인 등기. 이것만 아세요. 법인 등기는. 법인에는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영리법인은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게 되겠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때 영리법인은 자본금, 출자금 곱하기 1000분의 4가 됩니다. 0.4%. 0.4%.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곱하기 1000분의 2가 됩니다. 0.2%. 영리법인은 자본금 곱하기 1000분의 4.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곱하기 1000분의 2. 거기 나왔죠. 1번 설립과 납입금. 납입한 주식대금이나 출자금 또는 현금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재산가액, 자본 출자 총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상호등기도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법인등기 나와 있고요. 넘겨서 15번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별표시 하시고요. 15번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인데요. 거기 3배를 중과세 한다는 거지요. 거기 둘째 줄 나왔죠.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으로 한다. 100분의 300. 100분의 300은 3배를 적용한다는 건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출처요. 설립. 또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자, 다시요. 대도시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에서 6조 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말하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뭐 하거나 설립, 지점을 설치, 그리고 부산에 있던 법인이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입니다. 그러면 영리법인은 자본금 곱하기 1000분의 4인데 여기에 몇 배 한다는 겁니까? 3배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영리법인은 1000분의 4니까 20만 원이잖아요. 등록면허세가. 법인 등기할 때. 여기에 3배 한다는 거지요. 60만 원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를 내기 때문에 60만 원에 20%면 12만 원이니까 서울에서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72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한다. 두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뭐 할다? 전입. 여기 나왔죠?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인데요. 전입 후 5년 이내 마찬가지로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미리 써버리는데요. 여기 두 번째,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입니다. 부산에 있던 법인이 서울로 이사 왔다는 거죠.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그 법인이 전입했다. 본점 전입했다.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입니다. 역시 본점 전입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또는 설립일로부터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이 증가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역시 3배를 중과세한다. 다시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 또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는 100분의 300, 3배를 중과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6번 탄력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탄력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7절입니다. 신고납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는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둘째 줄 쳐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말합니다. 신청서 접수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중과세 대상이 되게 되면 30일 이내에 30일 사실상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역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취득세와. 3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거나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후에 그러한 과세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역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처음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과세를 받고 면제를 받고 경감 받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훗날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은 1변 10,000분의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고요.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요. 페이지 95쪽입니다. 문제 95쪽 밑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23회 때 나왔네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틀렸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니까 틀렸고요. 2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 무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니죠. 증여가 1000분의 15고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등기. 대도시 외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서 전입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하여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틀렸죠? 100분의 300.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 등기.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도 100분의 300 3배를 중과세하니까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넘겨서요. 페이지 102쪽 되겠네요. 102쪽 문제를 볼까요? 예제 문제. 자, 고쳐주세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 고쳐주세요. 맞는 것. 맞는 것은 맞는 것은 고쳐주세요.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틀렸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할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은 없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니라 얼마죠?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고 증여가 1000분의 15가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더블 됐네, 문제가. 그죠? 문제가 더블 됐네요. 같은 23회 문제네요. 자,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입니다. 300. 문제가 제가 편집상 더블 됐네요. 지난 23회 출제인데 2번이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3쪽 보니까 등록면허세의 족집계 핵심 지문이 14가지가 나와 있네요. 14가지. 예? 14가지인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이다.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8번 별표시.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9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로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오게 되면 1억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1억만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또 못 내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10번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1번은 이런 거죠. 등기 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훗날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역시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거나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후에 훗날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13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래가 신고 납부잖아요. 그런데 비과세 받거나 면제 받거나 경감을 받았는데 훗날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된다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물어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지요. 그러나 1000분의 8을 했는데 그 금액이 6,000원이 안 되게 되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과세 최저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